자, 저희가 26강의 문법 정리 코뮤니카지온을 위한 문장 만들기 1단계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가볼게요. 자, 우리가 어디를 했었냐면요. 26강에서 단어와 구, 아인스에서 배웠던 단어와 구의 형태를 했다면 이제 문장의 형태로 가볼게요. 자, 우리 아인스에서 이렇게 문장을 배웠습니다. 우선 문장은요, 자츠라는 문장은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의미에 따라서 한번 나눕시다. 의미에 따라 나누면 평서문이에요. 아우사게자츠라고 하는 건 무언가 진술하거나 내가 설명을 해준다면 물어보면 프라게자츠 의문문이죠. 그리고 뭔가 요청하거나 시켜요. 임페라티브자츠 명령문이에요. 우리 아인사이언스에서는 평서문과 의문문을 배웠고 아직 명령문을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순이에요. 자, 평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어순은 한국말은 주어, 동사가 마지막에 온다면 독일어의 어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위치한다요. 순서대로 두 번째가 아니라 성분상으로 두 번째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예문에 보시면 Das Buch liegt auf dem Tisch. Buch, 주어, liegt, 동사, auf dem Tisch. 항상 이렇게 동사가 두 번째에 놓이는데 다른 말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빈번하게 앞으로 나갑니다. 단순히 부사만 나가지 않아요. 이 아래 예문처럼 auf dem Tisch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항상 두 번째에 오는 말은 동사입니다. 제가 이 문법을 가장 좋아라 하는데요. 독일어에서 동사가 두 번째에 오는 위치. 저희가 아인스바이에서 이제 뭐 괄호 구조를 배우거나 할 때도 이 두 번째를 단단히 잡고 계셔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요 뒤로 가죠. 영어랑 달라요. 만약에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이렇게 앞으로 가지도 않죠, 잘. 그래서 영어에서 만약에 today I go to school, today라고 앞으로 빼면 똑같이 I go to school이라고 했다면 독일어에서는 today, heute 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죠. gehe ich, 주어는 뒤로 빠지는 이러한 어순을 도치 어순이라고 합니다. 이 어순 좀 잘 봐주세요. 텍스트를 보실 때 꽤 많이 필요합니다. 의문문은 영어랑 마찬가지로 동사가 먼저 나가요. 하지만 영어에서처럼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do라는 이런 보조장치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그냥 다이렉트로 앞으로 나가면 돼요. Liegt das Buch auf dem Tisch? 그 책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까? Ja, es ist auf dem Tisch. 자, 주목할 건 의문사죠.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동사, 주어입니다. Wo liegt das Buch? 그 책 어디에 있어요? Das Buch liegt auf dem Tisch. 그래서 저희 아인스에서는요, 최대한 많은 의문사를 다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부족하죠, 당연히. 그래도 이런 의문사들을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wann, 언제, wo, 어디, woher, 어디로부터, wer, 누구, was, 무엇, wie, 어떻게. 그 wie는 형용사랑도 많이 합쳐지죠, 부사랑도. wie lange, 얼마나 오랫동안. welche Sprache, 어떤 언어를 배우셨습니까? 합니까? 우리 했고, in welche Klasse, 몇 학년에, seit wann, 언제부터, wem, 누구에게. 그래서 의문사 자체가 격변화하기도 하죠. wer, wem, 누구는, 누구에게, 누구를, 이렇게 의문 대명사의 형태일 때요. 자, 이걸 문장을, 자츠를 의미에 따라 나눴다면, 두 번째는 형식이에요. 사실은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한테 이게 훨씬 쉬울 것 같고 독일어 문장 형식은 영어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어식으로 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해요. 물론 대등격이라든가 글라이제숭스노미나티브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리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왜냐하면 문법을 배우는 건 저처럼 게르마니스틱을 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더 깊게 공부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하신다면 코뮤니카지온, 의사소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문장은 형식으로 이번엔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 그때 이러한 게 필요해요. 우리 앞에서 단어를 할 때 제가 요리를 하기 위한 재료라고 했다면 문장은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밥을 말아요. 여러분들 슈퍼에 가서 재료를 야채 가게에서 채소 가게에서 뭐를 사고 고기 가게에서 뭐를 샀던 건 단어예요. 그 단어를 손질하죠. 먹기 좋게. 구의 형태로도 만들었다면 문장은 이제 김밥을 마셔야죠. 근데 그 김밥을 말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예요?
찐빵에 안고 없으면 안 되지. 김밥에 단무지 없으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당근도 넣고 계란도 넣고 하지만 어묵 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장에 들어갈 때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김밥에 일단 김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밥이랑 이런 식으로 수로가 꽉 잡고 있어 주셔야 돼요. 김밥, 밥. 딱 일단 잡아주는 게 수로라고 본다면 그 다음 재료 중에서 단무지 아주 중요해요. 보충어라고 해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의문상으로는 이것도 필요라고 했지만 그거 말고 형식적인 면을 봐주셔야 돼요. 이 동사가 태어나기로 이 얘가 옆에 꼭 있어야지만 말이 되게끔 형식적으로 태어난 애예요. 그 다음에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첨가어라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 아까 만들었던 전치사구들 있죠. 부사들이 보통 첨가어라고 합니다. 그럼 보충어는 누구냐? 맞아요.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보통 보충어라고 그래요. 이걸 제가 영어의 형식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에 여러분, 맞아요. 영어 형식 하셨을 때도 지겹도록 들었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 당시만 해도 이거 왜 배워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동사는 뭐냐면요. 이 동사들의 형태는 주어가 항상 필요하고요. 보충어로 꼭 있어야 될 게 주어예요. 주어는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첨가어가 있어요. 이 첨가어들이란 건 형식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말로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통 1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Ich wohne in Berlin. Ich wohne da. 이런 식으로 부사의 개념, 장소의 개념들, 시간 이런 것들 나타내주는 걸 우리가 1형식이라고 해요. 자, 주어, 동사, 각종 부사나 부사구들이 있는 형태. 두 번째 2형식이에요. 영어에서는 보어라고 하는데 주어랑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요.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이라고도 해서 보통은 명사나 형용사가 오고 이런 자인동사 형태예요. Ich bin Lehrerin. 저는 내가 누구냐면요. 나를 설명해주세요. Lehrerin. 아니면 저는 커요. Ich bin groß. 명사나 형용사예요. 독일에서 이 보어라는 말이 아니라 대등격이라는 말을 써서 같은 일격과 똑같은 여기도 일격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개념 일단은 있고요. 독일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모든 말들은 주어, 동사, 이때 이 동사들은 목적격을 필요로 하는데 영어의 목적어와 달리 독일어의 목적은 격이 이격 목적어도 있고요. 3격, 4격, 그 다음에 여기 3격과 4격, 영어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 그리고 전치사격 목적어가 오기도 해요. 사실은 저한테 오랫동안 독일어 하면서 이격 목적어를 써봤냐라고 사실은 거의 써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3격, 그 4격. 나는 책을 읽습니다. 나는 책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면 독일어에서 나올 때 특별히 3격 지배동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눈여겨봐 주시고요. 저희가 아인스바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동사입니다. 어떤 동사의 뒤에는 무조건 3격을 쓰셔야 되고 어디 뒤에 무조건 4격 또는 전치사격을 하는 걸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인스바에서 우리 보도록 하죠. 세 번째 문장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구조에 따라 나눠주시면 돼요.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딱 하나예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하나하나. Ich bin Studentin. 이런 게 단문이라고 하고요. 중문은 합쳐놨어요.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한 문장, 또 한 문장. 주어는 반복돼서 그냥 생략했어요. 뒷문장에서. 이런 걸 중문이라고 한다면 복문이라는 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구의 형태 이렇게 했죠. 단어는 유한해요. 우리가 보기엔 사전 임하는 단어를 어떻게 외워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그걸로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전치사 구를 만들던가 접속사가 있다면 바로 이 접속사는 이렇게 구의 형태로 단어 두 개를 합쳐서도 전치사구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생각들을 다른 서브 문장을 가지고선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나 앞서 말했던 형식에서 주어나 보충어 아니면 첨가어를 더 이상 단어도 구도 안 될 때 절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서브 문장이면 명사절인 거고요. 형용사 한 단어로 안 돼서 형용사 서브 문장을 만들려면 형용사절인 거고요. 부사를 서브해주면 부사절이에요. 자, 제가 우선은 예를 써왔어요. Es gefällt mir nicht, dass du immer noch rauchst. 너가 담배 피는 그 사실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뜻인데 자 주어예요. 주어가 뭐냐면 너가 담배 핀다는 그 사실이 너 하나로도 너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너가 아직도 담배 핀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어를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와야 되는 이 자리, 주어라는 자리를 한 단어로 표현 안 될 때 이런 서브 문장이 들어오는 건데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건 우리 스바이 정도에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설명만이고 우리는 아직 이렇게 단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스 스바이까지도 우리는 단문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리얼 골드 도이치 여러분이랑 어떻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 단순히 문법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건 문법을 세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문법을 왜 배우는지, 왜 필요한지, 그래서 얘가 배워서 최종 목적이 뭐냐면 코무니카지온이에요. 그 코무니카지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단어로도 되지만 여러분 잘 챙겨서 잘 말하고 싶으시다면 꾸준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인스에서 뭘 배웠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와 구에 초점이 맞춰져서 명사, 그리고 명사에 딸린 관사, 소유관사라는 문법을 배웠고 형용사, 수로정용법, 부가정용법, 비교급, 전치사, 구, 그다음에 동사 배웠었어요. 문장 형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문이라는 구조를 배웠고 의미상으로는 평서문과 의문문을 배웠고 평서문의 정치여순과 도치여순,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끝으로 아인스를 마무리 짓는데요. 저희가 아인스바이에 가면 무슨 문법에 포인트를 둘 거냐면 품사 중에서는요. 사실은 저는 동사 팬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사와 어순, 독일어로 주진탁스, 영어로 신텍스라고 하는 문장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가장 기본은 동사라고 봐야죠. 그래서 아인스바이부터는요. 동사의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제가 기타라는 틀로 배우기는 할 거지만 이제부터 아인스바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분리동사, 동사를 여기 붙어있는 말이 있어서 뒤에 이렇게 떨궈 내보내는 분리동사, 제기동사, 그 다음에 동사의 격집에 항상 3격이 오는 거, 4격이 오는 거, 전치사의 목적어, 그리고 화법조 동사의 동사 아주 많이 배울 거예요. 아인스바이에서는 문장 형태로는 아직도 단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명령문을 안 배웠죠? 명령문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츠바이가 되면은 우리 이런 거 해야죠. 시제 이제 해야죠. 과거, 현재 완료, 그리고 수동태 해야 돼요. 특히나 한국 분들이 수동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안 써봐서 그래요. 익숙지 않았을 때 수동태 결코 어렵지 않아요. 주체가 아닌 객체의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게 수동태고요. 물론 나머지 기타 문법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문장입니다. 제가 정말로 코무니카지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실 문법은 여기예요. 그런데 항상 여기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이걸 언제 다 하고 언제 내가 말을 하지? 하는데 잘 안 늘어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법이 어려워서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스바이예요. 중문. 우리 이거 잘 봐주세요. 문장 연결하기, 문장 만들기 2단계예요. 한 문장과 한 문장을 이런 연결부사를 통해서 제가 연결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복문이에요. 물론 엄연히 말하면 중문이라기보단 이거는 단문인데 연결부사라는 개념으로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복문으로 각종 부사, 저를 먼저 배우고 아츠바이츠바이로 가면 명사를 대체했던 다스절, 수부정사, 뭐인지 아닌지라는 거, 그리고 많이 어려운 부분이죠. 형용사를 대신하는 부가어로 우리 관계절이라는 거 배워야 되고, 우리가 배운 어수는 정치와 도치였다면 이제 후치 배우셔야죠. 우리 동사에서는 각종 분사 형태예요. 분사 형태 물론 여기서도 나오긴 하지만 각종 분사 형태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자, 제가 단연간 베아인스, 우리 치아티피카 베아인스 반을 해오기도 했는데 문법이 이 정도면 사실은 여러분 더 추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기본기가 꽉 짜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많은 책을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말씀하시는 연습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법 위주의 강의는 아니지만 이 유튜브 리얼골드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챙겨야 할 기본 문법을 문장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틀 안에서 생각하면서 문법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인스 하시는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아인스 스바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